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이 채널에 통쾌한 사연이 많이 나와서 즐겨 듣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해봤습니다. 저희 남친은 저보다 한 살 연상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제가 둘째고 위에 오빠 하나, 아래 여동생 이렇게 세 남매입니다. 근데 남친에게는 10살이나 어린 막둥이 신우가 하나 있었죠. 저희 집은 새남매가 골고루 공평하게 자라서 그런지 특히 첫째만 예뻐한다거나 막내만 챙긴다던가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시댁에서는 막둥이 신우를 특히나 예뻐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막둥이 신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순수한 편이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건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를 않고 살았다는 표현이 딱 우리 막둥이 신우를 가리키는 말 같았으니까요. 아, 올케 언니, 이거 레포트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언니가 조금만 봐주면 안 돼요? 언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면서요. 무슨 레포트인데요? 아가씨, 그래도 대학 과정엔 혼자 힘으로 해야죠. 도서관 가서 자료랑 논문 다 찾아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참 올키 언니도 그런 걸 다 어떻게 혼자서 찾아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그만 나가볼게요. 알겠죠? 꼭 보고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가씨, 아무래도 이건 아니죠. 저는 못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나갈 거면 나가서 놀고 오세요. 이대로만 또 F학점 받고 학사금고 맞겠어요. 그러면 제 남편이 용돈 끊긴다고 그러던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올케 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언니, 이걸 립스틱 쓰는 거 색깔 너무 예쁘다. 저 주시면 안 돼요? 네. 저한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죠? 립스틱은 얼마든지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과제든 발표 자료든 아가씨 혼자서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팽개쳐 놓으면 절대 졸업 못해요. 졸업 때까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서 레포트 작성한 것까지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철부지 대학생인 신우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 대학교 3학년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다행히도 심해보되는 사람이 신우와 동갑이었지만 나이와는 다르게 아이를 혼자 키우라고 하거나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서 신우이 배가 불러오기도 전에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듣기로는 심해분의 본가 쪽이 조금 사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신우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지만 심해분에 대해 신혼집이나 혼수도 그냥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 막둥이 신우가 아들을 낳고 3년 정도 지나자 멀쩡하던 심해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나 신우이나 시어머니나 심해부를 보고는 그냥 감기 몸살이나 피곤해서 그러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심해부의 병세가 2달이 넘도록 낫지를 않자 병원에 가게 된 것이었죠. 뭐 금정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 가보라니까. 왜 당신은 혼자 병을 키우고 있어? 진짜 답답하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 아이 그게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준호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전하기 힘든 결과가 나와버렸어. 대체 그 결과가 뭔데? 뜬들이지 말고 다른 데로 얘기해. 숨길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긍정이래. 암이라도 걸린 거야?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우리 준우 불쌍해서 어떡해. 진짜요? 암이라고? 그럼 난 어떡해.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나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하게 살아온 심해부에게 간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은 안타깝게도 5년 생존율이 제일 낮은 암 중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에 막둥이 신우가 지레 겁을 먹었죠. 김서방이 가남이라고 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도 김서방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몰라. 난 이제 망했어.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애를. 나 혼자 어떻게 어른 될 때까지 키우겠어. 애 아빠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 못 견뎌. 못 견딘다고. 못 견디는 게 어딨어. 혹여나 김서방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게 다 김서방 덕인데 넌 호들갑 떨지 말고 준우만 잘 키워. 사돈 쪽에서 뭐라도 해주겠지. 그러던 말든 나는 이대로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거 못하겠어. 자신 없단 말이야. 엄마가 키워줄 거야. 내 나이 이제 겨우 25이야. 나 한창이라고. 25인 게 뭐 밥 먹여줘? 조금만 버티면 남편 앞으로 상속받을 거 다 받을 텐데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준우는 물론이고 너 팔자 피는 거야. 그런 건 생각을 왜 못하냐? 난 지금이 중요해. 맨날 병에 찌들어가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라는 거야.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아주 미치겠어. 그 후로 막둥이 신우는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건은 늘 같았죠. 옳지 언니, 제가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저희 준수 좀 봐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도 그저도 막혔잖아요. 아가씨 서방님 아프셔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병원에 같이 가서 있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면 나한테 말해서 편하게 맡기고 다녀와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아,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마워요. 올키 언니, 저희 준우도 언니가 자꾸 봐주시니까 언니를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친엄마 친아빠만 할까요? 알겠어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아가씨. 준우는 내가 우리 석구랑 같이 잘 돌봐주고 있을게요. 신혼의 남편이 저렇게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 가끔 가다가 제가 조카를 봐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 가끔이 지나치게 많긴 했지만요. 자주 조카를 맡아서 봐주다 보니 그러면서 조카와 저희 아들은 친형제처럼 친해졌고 저하고도 편하고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가는 건 거의 일상처럼 되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될 때까지 신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정말 25 나이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친구들이랑 놀러다니고 여행 가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가랑 환자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친구들이랑 그렇게 신나게 놀고 싶을까 싶어서 정말 신우이도 철이 없지만 이 정도라니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잘 돌봐주고 조카가 저를 잘 따른다고 해서 이대로 정말 완전히 맡기고 사라질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고 자기만 안다고 해도 막둥이 신우가 그런 일을 저지를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갑자기 환자가 된 심해부를 돌보는 것은 물론 만약 이 시를 받지 못하면 남편 없이 어린아들을 혼자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막둥이 신우는 결국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둥이가 집을 나가버렸어. 우리 엄마가 모아둔 통장을 들고 사라졌다고 하더라. 이제 어떻게 하냐? 불쌍한 우리 매제. 준우가 이제 겨우 3살인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내 동생이지만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 준수 어떡하냐 진짜로. 사방님도 너무 안 됐다. 아가씨가 자꾸 나한테 준우 맡기고 밖으로 나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난 가끔씩 서방님 병원에 가느라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아예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던 거네. 여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말인데 지금도 충분히 준우 조카 잘 봐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준우한테 신경 좀 써줄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당신한테 정말 너무 귀엽다. 이게 뭐 당신 잘못인가? 난 괜찮아.
우리 석후도 준우 조카랑 노는 거 좋아해. 혼자 있는 것보다 둘 다 안 심심하고 좋지 뭐. 준우랑 나랑 석구랑 얼마나 친한데 절친이야 완전. 그건 걱정 마. 그나저나 나는 병원에 계신 서방님이 걱정이다. 맞아. 우리 매저가 얼마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겠어. 나라도 자주 병원에 가봐야겠다.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래 더 많이 가봐. 안 그래도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거 답답하다고 이제 통원 치료하고 싶다고 하던데. 통원 치료하면 서방님이 더 준호 볼 시간도 많고 하겠다. 졸지의 조카 준호는 3살 배기 때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불쌍한 조카를 가남 환자인 심해부가 통원 치료로 바꿔가면서까지 혼자서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조카도 자신의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래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안타까울 정도였고요. 또래들 아이에 그 어떤 아이들을 봐도 우리 조카 주름만큼 의젓한 아이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아도 사정이 딱하니까 저희 아들 석구랑 자주 들러서 같이 밥도 먹이고 잘 놀아주고 했습니다. 우리 석구랑 조카는 4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조카가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저희 아들보다 더 의젓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석후야, 준우랑 잘 놀고 있었어?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아무리 준우랑 노는 게 재밌어도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하고 놀아야 돼. 알았지? 숙제를 하기 싫은데 놀던 거 마저 놀고 할게요.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숙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럼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숙제 많이 했지. 숙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준이야 너도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놀아. 조카가 어찌나 생각이 깊은지 공부하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고 놀던 장난감을 혼자 치우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카를 제가 어떻게 안 챙길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계속 준우에 대해 신경 쓰라고 계속 신신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준우 좀 시간 날 때마다 친엄마처럼 잘 돌봐줘라. 우리 집 사정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는 거 알 거다. 준우한테 무슨 일 생기지 않게 네가 책임지고 맡아라. 어머니, 저도 준우랑 계속 가깝게 지내온 거 어머니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준우 잘 챙기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서방님이 통원 치료하면서 몸이 힘들 텐데도 준우 많이 돌봐주고 있잖아요. 저도 서방님 너무 힘들지 않게 옆에서 준우 잘 돌볼게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믿고 맡기마. 우리 준우 좀 잘 부탁한다. 에휴, 참 어린 거지 이게 뭔 일이라니. 네, 그럼요. 준우는 저희 석구랑 같이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너만 믿으마. 저희 남편도 제가 아무 군소리 없이 준우 조카를 아들처럼 챙기고 예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했고요. 매번 준우 봐주는 거 고맙다고 이번에 매제가 나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 내가 안 받았어. 당신이 힘써주고 있는데 매제 사정에 딱해서 받기도 뭐하더라고. 괜찮지? 그럼 내가 뭐 돈 바라고 준우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서방님 병원비만 해도 엄청 나갈 텐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잘했어. 솔직히 처음에야 조카를 봐주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워낙 상황이 정신없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속 조카를 시댁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어떨 때는 어머님이 화까지 내시며 조카를 집에 두려고 하셨어요. 그날도 조카 좀 데리고 가서 주말 동안 봐달라고 해서 제가 시댁에 갔었을 때거든요. 근데 조카가 울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조카는 자기 아빠랑 함께 있고 싶은데 시어머님이 억지로 못 가게 막는 것 같았습니다. 너 할머니 말 안 듣고 자꾸 그럴래? 지 엄마 닮아서 어쩜 그렇게 번질거리는지.
너 자꾸 뗐으면 할미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도 물어봤죠. 저렇게까지 아이가 싫어하는데 왜 시댁에 조카를 두려고 했냐고 묻자 남편이 버럭 짜증까지 내는 겁니다. 내가 엄마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본가 이야기는 나한테 그만 물어봐. 나도 지치니까. 당신도 그냥 신경 끄고 살아. 나도 손 뗐어. 저도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솔직히 조카를 봐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카 봐주는 일은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 봐서 주말에는 아빠랑 둘이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힘들다고 난리야. 아직 때가 아니다. 정 힘들면 초등학교 돌아갈 때까지만 좀 신경 써줘 봐라. 학교만 들어가도 신경 쓸 일 줄어들 테니까 그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애타게 혹여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막내 신우는 돌아오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준우 조카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물어봤죠. 아무래도 조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보는 것이니 입학식 날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여보, 이번에 준우 입학식은 어떻게 할 거야? 아가씨한테 연락 없었어? 그래도 가족들이 입학식은 챙겨줘야지. 연락은 무슨, 이제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입학식은 글쎄다. 그것까지 어떻게 챙기겠어. 내가 나중에 선물이나 하나 사다 줄게. 당신한테 더 부탁하는 것도 난 못하겠다. 시댁에서도 별소리가 없길래 저도 그냥 넘길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입학식 당일날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조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주 봐서 정이들어 그런가 마음이 계속 무겁고 신경이 쓰이길래 회사에 연락해서 조금 늦게 출근한다 말하고 입학식에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오지 않았더군요.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조카를 보고는 와보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나간 막내 신우 대신 조카 입학식을 챙겨주려고 조카 초등학교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조카가 붙잡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숙모, 저도 외숙모네 집에서 석구 형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길게는 안 있을게요. 대신 딱 한 달만요. 그래. 우리 조카가 원하면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사는 것쯤이야. 문제 될 건 없지. 알겠어.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자.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외숙모. 제가 석구 형이랑 외숙모한테 정말 잘할게요. 외삼촌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고요. 정리도 잘할게요. 아니야, 준우야. 정리 안 해도 되고 말 잘 안 들어도 준우랑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사실 그전까지는 조카랑 아예 같이 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딱하게 어린 조카가 사정하길래 저는 그날로 저희 집에 있는 방을 하나 비워서 어린 조카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8살인 준우 조카랑 같이 놀게 하면 둘 다 심심하지도 않고 숙제도 도와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한 달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했는지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카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준우야, 근데 왜 한 달 동안이야? 혹시 한 달 동안 같이 살자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사실 저 외숙모 잠깐 밖에 장보러 가셨을 때 외할머니가 통화하는 내용 다 들었어요. 외할머니 입장에선 우리 아빠네가 돈이 많으니까 아빠 죽어도 그 재산 받아오려고 저를 데리고 있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빠 돈 뺏으려는 외할머니네서 살기 싫었어요. 아빠가 한 달 되면 저랑 같이 지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달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한 거였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당황했다가 생각해보니 정소 시어머니 행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시댁에 처음 왔을 때도 친정집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남편보다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꼬치꼬치 캐물으셨거든요. 저희 집이랑 시댁이랑 수준이 비슷한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겨우 20만 원 높은 걸 가지고 남편이 믿지는 거론에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대신 사과하긴 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진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워낙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잘하고 저한테 잘하고 하니까 저희 친정에서 결혼을 허락해줬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헌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자기 지인들과 통화하며 했다는 게 참 애석하더라고요. 그걸 앞에 저희 조카라 들은 것도 안타까웠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 통화를 하다니, 그리고 준우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 한 달 넘게 우리 집에 있어도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안 되겠다. 내가 준우 아빠한테 말해서 꼭 준우 아빠 재산 찍을 수 있게 할게. 그니까 준우는 어른들 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알겠다고 하더니, 한 달이면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지금 그 집에서 그럴 정신 없을 텐데. 이번에 이식수술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결과가 어떨지 누가 알겠어. 한 달 뒤에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이 봐준다니 고맙네. 나는 결혼해서 고생만 하네 당신. 저는 시어머님이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자꾸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고 그러니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수술 이야기는 조카도 모르는 듯 했어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시어머님이 왜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으라 했는지 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시모의 발음과 달리 심해부는 이식수술에 성공했다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심해부였고 수술 성공 소식을 들으니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근데 저희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해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에게 그동안 아이 봐주셔서 감사했다며 시모가 아닌 저에게 4억이나 되는 큰 돈을 건네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가 도래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막둥이 신우는 그 돈이 탐이 났는지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살 때 헤어진 조카 준우는 자기 엄마인 신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저희 시매부는 돌아온 신우에게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랑 우리 준우 버리고 혼자 집 나가서 잘 살더니 이제 와서 내가 간이식 받고 돈도 생기니까 온 거야? 우린 너같이 막 나가는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나가.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이렇게 문전박대하게 있기야? 나 좀 서운하네.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다 뉘우친다니까. 수술 마치고 이제 건강해졌다며. 나도 그동안 편하게 지낸 거 아니야. 나도 마음고생하며 살았다고. 넌 우리 준우는 안중에도 없고 정말 치가 떨린다.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4억은 그동안 네가 나가서 우리 준우 돌봐주느라 제일 고생한 사람한테 줬어. 그러니까 꿈깨. 그걸 왜 옳게 언니한테 줘? 그러라고 내가 준우 맡기고 간 줄 알아? 나도 준우 생각났어. 근데 무서운 걸 어떡해? 당신 죽으면 나 혼자 키워야 되는데. 나 아직 젊고 예쁜데. 내가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뭐 못할 만한 거야. 이게 솔직한 거잖아. 당신 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아파트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나 이제부터 거기 들어가서 살게. 아파트 비밀번호는 알려줘. 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통장 훔쳐서 집 나갈 때랑 들어온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
난 그동안 천원대가 아니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지. 그깟 4억 들인 거 하나도 아깝지 않어. 네 목 아니니까 탐내지 말고 가. 아파트는 무슨,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옳게 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준우만 잘 부탁한다고 했지. 언제 이 사람 돈 꿀꺽하라고 했어요? 빨리 4억 다시 나한테 내놔요. 옳게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바라고 준우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돌봐준 거 아니면 당장 내놓으라고요. 듣자 하니까 진짜 아가씨는 안 되겠네요. 돈을 바라고 준우를 돌봐줬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나랑 내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주는 선물을 마다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가씨 보니까 절대로 받은 선물은 사수해야겠네요. 아가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뭐라고요? 언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4억 때문에요? 옳게 언니도 정말 속물이네. 우리 준우 키워주면서 착한 척하더니 이런 검은 속내가 있었던 거였어.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여기서 쓰레기는 너 하나니까.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하고 얌전히 기다려. 그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제 앞으로 오더니 신우에게 그러더군요. 그래,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쓰레기야. 사람이면 반성을 하고 살아야지. 널 어쩜 그렇게 그대로냐? 엄마는 얘가 이러는 걸 보고도 감싸주는 거예요. 뭐라고 혼을 내든 말 좀 해봐요. 네 동생이 오랜만에 와서 맞는 말 했구만 뭘. 준우 아빠가 준다는 4억은 우리 딸이 받는 게 맞지. 석호 엄마가 뭘 했다고 그 돈을 넙죽받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제 본색을 마구 드러내시네요. 저 준우가 어머니 통화하신 내용 다 들었다고 말해줬거든요. 준우야,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그때 시어머님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리를 다 털어놨고 남편은 듣자마자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정말 털었단 말이야. 준우야, 이 할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왜 그런 걸 왜 종모한테 혼란 가져다 말 전하고 그래? 어디서 그런 고얀 걸 배워가지고는? 네, 상황 충분히 알겠네요. 저희 본가가 부자라서 그 돈 노리고 우리 준우 이혼하려고 한 거죠. 제가 모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넌 이혼당할 준비를 해. 나한테 준우 혼자 두고 간 거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 나한테 뭘 청구해? 네가 애 아빠니까 네가 키울 수도 있는 거지. 내 상황 알잖아. 뭘 청구한다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있긴 할 것 같아? 그냥 빨리 서울 아파트 위치랑 비밀번호나 말해. 나 피곤하단 말이야. 그건 법정에서나 확인해 보자고. 준우야, 이 아줌마 알아? 아니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빠. 이 못생기고 볼품없는 아줌마는 누구예요? 빨리 나가라고 해요. 초등학생인 조카도 막내 신우를 보더니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애들도 알 건 다 안다고 하잖아요. 막내 신우도 본인 자식이 자신에게 눈길 한번 안 주자 꽤 충격이 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더 그랬을 테죠. 5년 동안 집 나간 신우는 혼자 중소기업 전전하며 저축은커녕 카드로 대출하며 살아왔다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랑 병든 남편 버리고 나와서 유부녀인 걸 속이고 자기 또래들이랑 즐겁게 해외여행 다니고 클럽 다니면서 말 그대로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4억이라는 큰 돈이 어쨌든 자기 남편 손에 있다고 하니 이제 집에 들어갈 이유가 생긴 것이었죠. 막내 신우는 다시 기어들어와서 자기 남편에게 생긴 4억을 또 흥청만청 쓰려고 저한테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신우에게 절대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4억이 너무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신우의 시댁 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심해부가 저에게 준 4억을 다 쓰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심해분의 본가 재산을 노리고 준우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려 했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일말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엄마의 큰딸이라고 막내 신우의 태도도 여전했죠. 저희 심해부는 서울 아파트 집에 살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전화를 받더니 지가 원하는 대로 심해부가 다신 4억을 저한테서 받아다가 자기한테 줄 줄 알았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나한테 연락할 줄 알았어. 당신도 나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미안해. 그래도 당신 간이식도 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좋은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당신 생일이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해본 걸 당신한테 해주려고 소고기랑 미역 사려고 장 보는 중이야. 안 믿기지? 내가 당신 생일밥까지 차려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나 봐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좀 서로 지난 일은 잊고 살아보자. 어? 내 생일은 됐고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나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셔? 자기 본가에 상가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 거기 1층에서 카페나 차려볼까 봐. 내가 그런 건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에서 상가 소리가 나오냐? 넌 양심은 정말 개나 줘버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뭐래? 그니까 지금 상가 1층은 아직 공실이란 말이지? 나 지금 카페를 할지 다른 샵을 차릴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는 뭘 믿고 내가 지금 너한테 우리 집 상가 1층을 넘겨줄 거라 생각해? 그제서야 신우는 이때 찬물에 얻어맞는 듯 전혀 예상도 못했던 듯이 대묻더라고요. 뭐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준우 엄마잖아. 나 돈 없어. 준우 키우려면 나도 상가가 있어야 장사를 하든 뭐라든 해서 준우한테 엄마 노릇을 하지. 양육비를 벌어도 네 능력으로 벌어야지. 우리 집 상가 1층이 제일 비싸고 목이 좋은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걸 넘겨주겠냐? 내가 미쳤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용뿐이야. 정말 잘됐다. 너란 여자한테서 5만 정에 다 떨어져서 이참에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러니까 신우도 눈이 돌아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웠습니다. 뭐, 야, 나 준우 엄마라고 정신 차려. 우리 준우 평생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려는 거야? 지금 한 말 준우한테 상처될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하고 말해. 우리 준우 옆에 있거든. 닦아줄까? 그때 너 아는 척도 안 한 거 네 눈으로 똑똑히 봤을 텐데 아직도 엄마인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감히 네가 준우 가진 걸로 헌세해올 거라고 하고 그러면서 뻐기길래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건 전부 내 돈으로 우리 집 돈으로 장만했잖아. 네 돈으로 한 게 지금까지 뭐라도 있어야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너 왜 이래? 미쳤어? 간이식 뺐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알던 준우 아빠가 맞네. 네가 아도 준우 엄마 자기 오늘 하길래 말해준 것뿐이야. 네가 뭐 해놓은 게 있어야 그래야 나눌 때 억울하지도 않겠지. 됐고 이혼 서류는 너희 친정에 보내둘 테니까 사인해서 보내. 어디 가서 놀고 처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닌 거 알지? 나 이혼 소송 제대로 할 거야. 이 와중에 그렇게 심해부한테 당연히 심해부 본가 쪽에 소유한 상가도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게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남편도 그때가 저희 심해부에게 내 동생은 신경 쓰지 말고 준우만 보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후 심해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이혼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 많이 당황하셨는지 마구 화를 내셨고요.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준우를 엄마 없이 살게 하면 쓰겠어? 나도 자네가 간이식 수술한다고 누워있는걸 준우한테 그렇게 오가며 챙겼는데 나는 안중에도 없나?
나한테 적어도 며느리랑 똑같이 4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딸이랑 덥석 이혼부터 하다니 자네는 그렇게 내가 우스워. 장모님, 따님 거 어쩜 그렇게 똑같으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집 재산 노리고 먼저 준우 가로치려고 한 건 바로 장모님이세요. 심해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우는 심해부가 더 이상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저한테 끈질기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옳게 언니, 준우 아빠가 나한테 상가 1층 자리 줄 줄 알았는데 못 준다고 하는 거 옆에서 다 들었죠. 그니까 빨리 준우 아빠한테 받은 4억 내 계좌로 보내요. 아가씨, 그동안 내가 준우 조카 챙겨온 거 아가씨 배로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모를 만큼 아가씨보다 내가 훨씬 많이 돌보고 지금까지 키웠어. 그건 언니가 옳게 언니 노릇한 거죠. 돈 바라고 한 것도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개소리를 해요? 그건 우리 준우 아빠 돈이자 내 돈이니까 다시 내놔요. 뭐? 개소리? 신우가 나한테 그동안 한 말들 다시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려서 요번해주려고 전화 받은 거야. 지금은 어리지도 않은 게 나이만 처먹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외면받고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 이러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그간 준호가 너 같은 엄마랑 안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발 이혼하고 살 길 찾아라. 안 그러면 더 큰 빚을 지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 뭐라고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옳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내가 준호 아빠랑 다시 살면서 톡톡히 갚아줄 거예요. 신우는 절대 자기가 먼저 저희 심해부를 놔주고 싶지 않아서 악을 썼습니다. 이혼을 안 하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별의별 소동을 벌인 끝에 신우는 저희 심해부에게 제대로 이혼을 당하고 시댁집에서도 내쫓겼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흥청망청 돈 쓸 줄만 아는 막내 신우를 걷어서 데리고 살아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도 자기 남편한테도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건 바로 막내 신우였습니다. 저희 심해부와 조카 준호는 집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이렇게 잘 사는 심해부 내에서 저희를 제대로 챙겨주기 시작한 것이죠. 정작 막내 신우만 그걸 못 누리고 있고 돈에 눈이 멀었던 시어머니 역시 한 푼도 못 누리는 중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심해부와 조카가 사는 곳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시댁 쪽에서 초대받은 건 저랑 남편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결과였죠. 준우는 당연히 심해부가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조카 준우가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이 신경이 쓰일까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조카는 워낙 저희 집이랑 심해부와 지내온 시간이 길어서 하나도 바뀐 거 없다고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체력이 되는 선에서 조카 준우랑 우리 아들 석구를 잘 돌봐주려고 해요.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은 특별한 일 없으면 심해부랑 저희 남편 석구랑 조카 준우까지 이렇게 가족끼리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 어째 지내는지 저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려고 했는데 신우가 정성스럽게 준우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준우가 신우를 끔찍하게도 보기 싫어하고 엄마로 인정하기도 싫다고 해서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뻔했지만요. 3살 때 버리고 간 아들이니 이런 취급을 당해도 싸죠. 아들도 제대로 못 보고 살고 부자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었는데 집 할자 지갑 꼰 걸 누가 펴줄 수 있겠어요. 여러모로 신우 인생이 짠하게 됐을 뿐이죠. 저희의 삶은 부자 심해부와 함께 이전보다 더 좋은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카 준우를 돌봐주고 마음을 준 세월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심해부는 막내 신우와 있었던 일들
그간의 세월들을 너무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심해부 참 긍정적이고 멋진 사람이죠.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도 항상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심해부는 기운만 나눠준 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나눠줬지만요. 사람 인생 참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심해부처럼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삶에 종종 왔다 가는 게 아닐까요? 저희 조카 조드랑 제 아들 석구도 저희 심해부처럼 욕심 없는 저희 남편처럼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옆에서 잘 보살펴주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